자, 이스타TV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카멜입니다. 오늘은 게이밍 모니터. 게이밍 모니터를 만들었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이밍 모니터를 요즘에 구비를 많이 하시죠. 뭐 주사율 같은 것도 그렇고 응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니터와 다른 점이죠. 맞아요. 게이밍 모니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사율 높고 응답 속도가 빠르면 잔상이나 끊김 같은 게 없이 부드럽게 게임이 진행이 되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이 게임의 어떤 그 능력을 다 우리가 그렇지. 그래픽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렇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게임은 또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 빠른 판단을 위해서. 그거 중요해. 중요하죠. 네. 게이밍 모니터를 꼭 사용하시면 더 즐겁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사율이 165Hz고요. 그다음 응답 속도는 1ms. 그러니까 뭐 준수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20만 원대. 20만 원대 초반이야. 네,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건 역시 무상 AS 2년입니다. 카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결점 정책을 무결점 정책.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무결점 정책이 뭐냐? 결점 이런 거 모니터에 사실 픽셀 하나 빡 이런 거 이거 게임 좋아하는 분들 신경 무지하게 써. 그렇지. 새 거 샀는데 그것만 보여. 그것만 보여 진짜. 그렇지. 네, 그런 거 이 발견했을 경우에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환. 그러니까 요거는 꼭 저는 이 게이밍 모니터 같이 예민한 기기를 사시는 분들은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게이밍 모니터가 필요한데 가성비가 뭐가 좋을까? AS는 뭐가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바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 카멜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자, 네. 이제 조금 전에 네. 바르셀로나가 조별리그 탈락, 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하고 유로파리그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마지막 그 바이언과 경기는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는 경기예요. 네. 사실 바이에른 뮌헨하고의 조별리그 1, 2차전은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전력차가 드러났다. 그냥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격차가 너무 심하다. 네.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경기였고 바르셀로나가 16강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는 바이에른 뮌헨전이 아니에요. 맞아. 벤피카전이에요. 그래. 네. 바이언은 그래 2패한다 칩시다. 네. 바로 5차전 벤피카하고의 홈경기에서 승리했으면 16강 확정이었거든요. 그때 승리하지 못한 게 매우 컸다. 제일 크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기록을 봤더니만 0001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AC 밀란 리즈에게 밀려서 3위하면서 유로파리그에 간 경험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 이제 유에파컵이었나요? 네. 그 다음에도 유에파컵에 간 적은 그치. 있습니다. 왜냐면은 리그에서 순위가 네. 안 나왔을 때. 0203 시즌인가? 그때 6위를 기록하면서 그때 위기였었잖아요. 네. 0304 시즌에 유에파컵으로 간 것 같은데. 그때 뭐 바날 감독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 그거 수습한 게 레이카르트였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0506에 결승까지 올라온 거였으니까. 이 기록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옛날 기억 속에 얘기예요. 있으니까.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엄청나게 오랜만에 이 챔피언스리그 무대가 아니라 다른 예전엔 유에파컵, 지금 유로파리그 무대로 간 거고 지금 그런 얘기 예전에 하셨었잖아요. 클럽 창단 이후에 사실 클럽들이 100년이 넘는 역사들이니까 유럽 네. 클럽들은 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의 위기는 좀 이 큰 위기인 것 같아요. 네, 최고의 위기죠. 최악의 상황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라포르타 회장 1기 시절에 라포르타 회장이 2003년도에 회장직에 올라왔을 때 그때 호나우지니오 영입하면서 맞아. 그러면서 이제 팀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때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피고가 나가면서 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최악의 상황을 이미 경험한 다음이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타이밍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히바우드 시대가 그 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클라이베르트 히바우드 시대가 그 앞쪽이었고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 라포르타가 오고 호나우지뉴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메시가 올라오고 그리고 펩이 등장하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메시가 떠나고 바로 다음 시즌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팀적으로도 어렵고 군용이 펑 난 거 아니야. 네, 거기다 재정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피구가 떠났을 때 피구 판돈으로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영입을 했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폭망한 경우가 많아서 많았죠. 문제였지만 그때 아스날도 잘 팔아먹었어요. 오베르마스라든가 뿌띠 뿌띠라든가 네, 많이 왔었죠. 그리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제2의 피구를 찾겠다. 많이 했었지. 그래서 시망사브로사라든가 안 됐죠. 네, 여러 선수들이 왔었죠. 네. 그런데 그거를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메시가 떠나면 메시의 빈자리를 메워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영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팀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피고보다 메시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피고가 떠났을 때에는 히바우드, 피고, 클라이베르트 삼각편대였어요. 근데 피고가 떠났죠. 그래서 히바우드의 팀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히바우드가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렸죠. 네. 그리고 나서 바날과 히바우드의 충돌이 있었고 첫 번째는 히바우드가 웃었고 맞아요. 바날이 두 번째로 왔을 때 결국은 히바우드가 내쳐지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여하튼 그런데 이런 거는 뭐 지금은 논외고 메시가 빠져나간 다음에 누구의 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바르토메오가 정말 삽질을 많이 했기 그래 때문에. 역대 최악의 단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라포르타가 왔고 라포르타가 이것을 수습을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라포르타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너무 이거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선수단의 균형을 맞춰놓지를 못했어요. 올 시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메시가 떠난다? 이거 충격이다. 그래 메시가 떠나는구나. 그렇지. 그러면은 그리즈만은 잡아야 된다. 그래. 누가 구심점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리즈만도 나가요. 그럼 그리즈만이 나가는구나. 그럼 오른쪽 누구 세우려고 하지? 아 에메르송이라든가 데스트 중에 올릴 생각인가? 에메르송도 나가요. 오른쪽 라인은 없는 거야. 그래. 데스트 하나 남았어. 네. 근데 데스트가 1인분이 되나요? 안 되잖아. 1인분도 안 되는데 결국은 데미르라든가 너무 어려워. 압데라든가 네, 다 일라이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올려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부상이 계속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쿠만 감독은 나가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쿠만 감독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력과 별개로 팬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나가긴 나갔어야 돼.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요. 근데 쿠만 감독이 그 얘기했어요. 골 넣을 선수가 없다. 없다. 공격수. 공격수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골 넣을 선수는 그래도 데파이예요. 근데 데파이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못 넣었거든요. 안 되나 봐. 네, 리그에서만 8골이고 물론 그 중에서 PK 골이 많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걸 봤을 때에는 데파이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만 감독에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세부 전술이 없다고 공격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메시에게 볼을 주고 나머지가 움직이면 됐어요. 그럼 메시가 알아서 해결을 해줘요. 해주니까. 그게 공격 전술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메시가 떠났는데 그러면 메시 떠나고 나서 세부 전술을 짜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쿠만 감독도 이해가 되는 건 메시가 갑작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그 세부 전술을 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비전을 보여주면서 뭔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간 거고. 네, 사비 감독이 왔어요. 사비도 똑같은 문제에 지금 봉착을 봉착했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없지. 거예요. 그러니까 라리가에서는 나름대로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 물론 뭐 지난 경기 뭐 좀 안 좋았던 거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분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챔피언스리그에서. 왜냐면 챔피언스리그의 무대에서는 이렇게 격차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지. 어렵죠. 네, 레벨이 또 다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발생시켰고 결국 이제 유로파 리그로 가게 됐는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뭐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유로파 리그 가서 무언가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보여줘야지. 우승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승할 전력이 안 되는데 유로파 리그에서도. 뭐 하다 보면 우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딱 놓고 봤을 때 강력한 우승 후보 만약에 뭐 한 3팀을 뽑아라, 4팀 뽑아라 그러면 거기 깐당깐당할 것 같아. 네. 이름값은 가장 화려하죠. 아, 그건 뭐 최고죠. 이름값이야. 그럼 간판은 화려한데 알맹이는 안 그렇다니까. 간판은 막 원조 30년 족발집 막 이런데 먹어보면은 이거 진짜 맛없는 집 이런 느낌이 된다니까. 어디 이거저거 다 하는 배달집만도 못한 맛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유로파 리그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린 선수들이 경험을 더 쌓아야 되고 사비 감독도 유럽 무대는 처음이잖아요. 경험 더 쌓아야죠. 네, 한참 그러니까 더 쌓아야죠. 결국 리그하고 유럽 대항전하고 병행하는 경험을 그치.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유로파 리그 무대에서 뭔가 경험을 더 쌓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유로파 유니폼 하나 사시죠. 누가? 형이요. 싫어. 왜요? 유니크하잖아요. 유니크하다고? 네. 야 이거 유니크하겠다 하고 샀는데 그 다음 시즌도 유니크하고 그 다음 시즌도 유니크하고 너 아, 근데 경험했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다음 시즌은 그래도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아줘야죠. 네. 네, 나아줘야죠. 한 시즌일 것 같은데.
나는 2시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3년 안에는 복귀가 될 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2000년대 초반에 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금은 새로 영입하는 선수들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1인분 이상 하는 선수가 무조건 나와야 해야 돼. 돼. 그런데 돈도 없어. 그래서 돈을 쓸 때 잘 써야 돼. 진짜 스카우팅 잘해야 돼요. 스카우팅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바르셀로나가 여러 가지 어려워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르토메우가 돈을 제대로 못 쓴 거 아니에요. 1억 유로짜리 3명이 다 망했잖아. 이렇게 썼다가는 그렇게 쓸 돈도 이제 없지만 진짜 나가랴. 네. 그래서 잘못 영입했을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 리스크가 너무 커. 네. 그래서 정말 영입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공격수를 사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사야 될 것 같고, 측면 수비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풀백. 네, 풀백도 지금 민계사가 레프트백으로 나오는 모습은 도저히 안 눈 된다, 뜨고 이거.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데스트도 지금은 좀 더 강하게 몰아붙여야 돼요. 물론 1월에 알베스가 나오니까 그렇죠. 오른쪽 측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할지라도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어떤 자원보다도 더 좋고 잘할 것 같은데 이 아저씨도 나이가 많아서 이 사람만 바라보고서 남은 시즌을 다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데스트를 선발로 쓰진 않더라도 그래. 네, 데스트를 백업으로 쓴다면 선발에서 안 보고 싶으시죠? 네. 걔는 수비수가 아니야. 물론 데스트는 수비수가 아니고요. 예. 민계사는 제가 보기에는 선수가 아닌가요? 아니 약간 병풍이야. 느낌이야. 그래서 민계사가 서 있으면 병풍이구나. 그래서 상대 선수가 알아서 부딪혀서 그래. 실수하면은 민계사가 막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병풍이니까 피해 가야지 하면은 뚫리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뚫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멍청하냐 아니면 제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민계사의 수비는 달라진다. 제 생각만 있으면 다 그냥 제끼고 갈 수 있다. 다 제끼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하튼 바르셀로나의 현상은 여러분이 뭐 잘 알 겁니다. 바르토메우 시절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가 딱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나? 지금 상황이요? 네, 지금 상황 이렇게 된 거는 딱 바르토메우부터가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발점이에요. 그러면 그 트래블 이후부터 바르토메우가 이 네. 잡은 이후부터 네, 야근야근 까먹은 거예요. 그럼 진짜 5년 6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라포르타도 뭐 메시 없어도 우리는 바르셀로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틀린 메시 얘기는 없어도 아니지. 우리는 바르셀로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팀의 균형을 맞춰놨어야지. 그치. 여름에 팀의 균형을 어느 정도는 맞춰놨어야지. 아니 지금 팔 수 있는 선수는 다 팔아. 그래가지고 뭐 그리즈만 내보내고 에메르송 내보내고 막 내보내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 안 맞지. 사실 저는 펩 시절 이후로 라마시아 선수들이 가장 많이 등장한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지금 어린 선수들 굉장히 많이 네. 중용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지금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그럼 그들도 부담을 가질 텐데. 네. 저는 니코가 지쳐가는 게 보여요. 네. 그리고 가비도 중심 역할을 잘하지만은 역시 마무리 능력에 아쉬움이 있고, 거기다가 뭐 앞대도 아쉬움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좀 아쉬움이 매우 크다. 거기다 안수파티가 재정상이 아니니까. 그렇지. 몸 상태가.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잘하지 않는 이상은 올 시즌 이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또 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적을 영입을 제대로 하는 게 또 어려운 일인데. 네, 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고민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네. 고민스럽지. 고민해야지. 라포르타 정신 좀 차려라. 네. 그러니까 바르토메우는 걔는 내가 보기에는 약간 사짜 기질이 있고. 그래 사기꾼삘이야. 사기꾼 전형적인 있고, 사기꾼삘이야. 그리고 라포르타는 약간 정치가 기질이 있고. 네, 정치인이죠.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1+1이 된다. 그동안은 바르토메우 이 새끼 때문에 팀이 이 지경이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어. 그래도 바르토메우 시절에는 우승 경쟁을 했었잖아. 근데 라포르타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우승 경쟁도 못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너는 뭐하냐 이렇게 돼. 아니 쌍으로 엮인다니까. 두 명이 이렇게 엮여갖고 그러니까 패키지로. 바르셀로나 최악의 시절을 만든 인물들. 그래서 결국은 바르토메우, 을사오정 라포르타 마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지금 라포르타 자칫 잘못하면은 너 나락간다. 그래 때 너 나락가. 아니 사실 이 라포르타는 2000년대 초반에 이거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니까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공이. 근데 이번에 이제 잘못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2000년대 초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뭐라고 할까? 운때가 맞았나요? 운때가 맞았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라포르타 네가 호나우지니 영입한다고 그랬어? 너 첫 번째 왔을 때 선거 공약이 데이비드 베컴 영입이었어. 맞아, 베컴 영입이었어.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고맙게 베컴을 사갔지. 네. 그래가지고 퍼기 감독이 노리던 호나우지니를 낚아챈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었으면 호나우지니 맨유야. 그래. 네. 그러니까 운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 맞은 거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펩이 이 정도로 잘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잘하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지만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확언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제가 이제 나이 한두 살 먹다 보면은 흘러가게 돼요. 네. 모든 게 지나가죠. 네, 상황이 그냥 흘러가게 지나가. 돼요. 이 상황에서 아 이게 이렇구나 하다 보면은 그냥 흘러가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야지 하고 보면 아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신을 좀 차리고 주변 얘기 좀 듣고 그래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라포르타 회장. 한마디 하시죠. 누구? 라포르타. 야 망치 좀 줘. 야 지금 웬만하면 망치는 안 꺼내는데 야 오늘 바이에른 뮌헨전은 진짜 찍고 싶었어. 네. 마지막에 라포르타만 웃으면서 이렇게 물론 뭐 또 회장들끼리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사비 헤르난데스는 일단 필드에서 열심히 하고 위에서 잘해줘야지 라포르타가. 난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늘 경기 선수 교체도 알바가 부상을 당했는데 민게사가 나가는 걸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할까? 차라리 데스트가 오른쪽에서 뚫리고 있으니 왼쪽으로 돌려놓고 니코를 놓고. 근데 그걸 이제 합타임에 하긴 했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10경기 동안은 까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랬다고. 사비야. 나도 말한 게 있어서. 10경기 넘어가면 바로 시작하나요? 네. 지금 세고 있어 경기 수를. 얼마 안 남았어. 네. 지금 그리고 연패야 이제. 네. 내가 왜 캠핑을 가는지 알았어. 텐트 팩을 박으려고 가는 거였어. 이거 두드리려고. 이런 라포르타, 이런 바르토메오 이러면서. 카탈루냐 더비에 이제 데뷔했잖아요. 사비 헤르난데스 감독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입니다. 네. 지금 절반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 2경기 연속으로 패배한 거죠. 2승 1무 2패면 딱 반타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베티스전이 너무 아쉽다. 그렇지.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전 전에 패배를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맞아. 이렇게 연패를 당하면 오사수나전도 말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흐름이 끊겨. 거기다가 지금 데파이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아까 근데 잡았단 말이야. 데파이 빼고는 골 넣을 애가 없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덴벨레 수비수 다 제치고 굉장히 무성의하게 슈팅해. 그래. 공 약간 대충 차 마지막에. 마지막에 대충 차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안수파티가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로 데파이 빼고는 골 넣을 애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세트피스 상황에서 피케나 아라우나 렁글레를 기대해야 되는 그걸 기대하는 게 나아. 이게 너무 슬픈 거지. 예전에는 막 네이마르가 넣을까? 루이스 수아레스가 넣을까? 메시가 넣을까? 라키티치가 넣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와 이번엔 누가 골 넣을까?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거 가지실래요? 아닙니다. 딱 어울리는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바르셀로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이 단박에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사비는 사비대로 그다음에 라포르타는 라포르타대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뭔가 행보를 좀 보여줘야 돼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지금 연결되는 선수 중에서 확실한 선수를 영입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천만 유로는 땡겼을 것 같아요. 4천에서 4,500만 유로. 그러면은 뭐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름에 영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 뭐 아데에미는 가격대가 좀 맞을 수가 있고 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0에서 2천만 유로 정도가 모자랄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맨시티도 사실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싸게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이거라도 잘해봐. 입이라도 잘 털어라. 협상을 잘해야지. 그래, 이거 잘해야지. 그래. 그렇습니다. 네. 협상을 하던가 협박을 하던가 데리고 와 누구든지. 어떻게든 데려와. 지금은 야 진짜 안 데리고 오면 안 돼. 상태가 심각해. 전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 경기 보면서 덴벨레가 떠날 수도 있겠다. 덴벨레가 아직 재계약이 안 된 상태거든요. 맞아요. 근데 덴벨레가 야 내가 선발로 뛰었는데 경기력이 이 모양이야? 패스가 제대로 안 와?
이런 생각이 들면 이 팀보다는 돈 많이 딴 주는 데로. 데로 갈까? 와 근데 이 FA로 가면 네, 문제 심각해져요. 돈 그냥 진짜 생돈 날린 거야. 네,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이제 첼시 얘기도 나와요. 투엘 감독이 아. 예제자를 원한다 뭐 이런 아하.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첼시 쪽에서는 가격만 맞으면 티모 베르너하고 하킴 지에를 팔 용의도 있다. 예. 가격이 맞으면. 맞으면. 네, 근데 이제 맞으면이야. 적은 가격은 아니겠죠. 그렇지. 지금 원금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집 앞에 우물이 있어. 나는 지나가면서 아무 때나 이렇게 퍼마셔. 그런데 종윤이가 우리 집 앞에 지나가다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얘한테 돈 주고 파는 거지. 물 한 잔에 2만 원. 어. 그래도 사 먹어야 되거든. 사 먹게 되거든. 아니 우리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목이 말라 죽겠네? 그럼 거기 라면이고 물이고 5,000원 10,000원에도 먹거든. 제가 스위스 융프라우 갔을 때 꼭대기에 신라면을 파는 거예요. 그래. 그거 얼마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먹었나? 그게 우리 생각으로 따지면 비이성적인 불합리한 가격인데 네. 먹거든 가서. 왜? 배고프고 먹고 싶으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봐. 내가 언제 스위스의 산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 지금 영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네. 분발하길 바랍니다. 네. 내가 진짜 망칠 때. 내가 진짜 네. 바르셀로나가 옆 동네였으면 예. 들고 찾아갔어. 네. 던졌을 것 같아. 파이팅 합시다. 네.